네,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. 저희 댓글 질문 달아주신 분들 계속 많으신데요.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못 달아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.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 답변을 좀 정리하고 답변을 또 겹치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아예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다른 분들이 또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고민 해결 위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좀 참고해 보시라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또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취득일이라 하면 계약 기준인 거죠? 라고 여쭤보셨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넣은 그런 경우에는 이 9.13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취득을 9.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지 않는데 그 계약, 그러니까 취득 기준을 계약한 사람까지 이제 봐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다면 9.13 이후에 그 어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부분에 상관없이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8호제곱미터 미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분은 면적 기준에서도 충족하고 있고 또 6억 초과분, 그러니까 그 기준시가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, 비수도권은 3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. 근데 그거는 주택 합산인지 한주택당인 건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 내가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는 검토 중인 그 주택의 기준시가, 임대 개시일 기준의 기준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그 주택들의 합산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A주택, B주택, C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A주택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, 비수도권 3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고민될 때는 일단 취득 시점이 언제냐, 그 해당 주택,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그 주택의 취득 시점이 9.13 대책 전이냐 후냐, 계약 기준으로요. 그리고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넘느냐 안 넘느냐, 그리고 임대 개시일 시점에서 기준 시가가 6억 원,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 원, 비수도권은 3억 원 넘느냐 안 넘느냐. 일단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그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고요.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점. 이게 가장 큰 그 의무인데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.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데 8년 안에 이 집을 안 팔아도 되겠느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내가 8년 사이에 뭔가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. 어떤 삶의 계획에 있어서 뭐 취업, 뭐 출산, 육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8년 안에는 뭔가 내가 이 집을 처분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. 혹은 뭐 자녀의 결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임대 의무 기간도 내가 충분히 채울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증액을 제한받아도 내 어떤 자금 흐름이나 앞으로의 임대 소득으로 뭐 노후를
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괜찮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이분은 건보료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망설였다고 하셨는데 건보료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 전환이 우려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당연히 임대소득이 드러나고 또 요즘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부담이 사실 생각보다 임대소득세 부담보다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만약에 임대소득이 연 1,000만 원이 안 넘으신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거가 상관없이 이 건보료 증액분, 그러니까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또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일단 의무만 충분히 내가 지킬 자신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, 건보료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임대사업자 등록 여전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뭐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.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. 뭐 서울대학교의 이중구 교수님 특히 임대사업자한테 꽃길을 깔아줬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아주 유명해진 표현이 됐고 반면에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거나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 혜택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건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봐요.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그건 판단하셔야지 뭐 누구 말 듣고 주택임대사업자 그거 별 볼 일 없대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시지 마시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그거 혜택 엄청나대 그냥 그런 말만 듣고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상황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사실 개인이 혼자 그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일단 아주 좀 쉬운 가이드라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또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. 그거는 그 분이 얼마의 주택을 샀고 얼마에 팔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얼마 내고 있고 뭐 자기 지금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뭐 혹은 직장가입자인지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혜택들이 그 혜택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조언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